자, 그럼 이어서 파트 2 응용수리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시험을 봤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막 애들이 막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이니까 그렇겠죠. 제 앞에서 막 아우 강의 쓰레기였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응용수리는 난리가 납니다. 이거 하면은 너무 좋았다. 이거 뭐 이런 걸 내가 몰랐단 말인가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제가 이제 10초 풀이법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뭐 개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합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0초 안에 어떻게 풀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은 정말 10초 만에 풀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울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가평이라고 하죠. 가중평균법.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가평균법이 있습니다. 가평균법. 이거는 가중평균법이죠. 그래서 저울법이라고 저는 보통 하는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저울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애들이 가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 때 가평으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가평균인지 가중평균인지 모르니까 그냥 저울법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울법이 뭐냐? 뭐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제로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 누가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분점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뭐 누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막 이렇게 개발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과거에 어떤 수학자가 개발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케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소금물 공식을 전혀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이제 문제를 잠깐 읽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 읽었다 가정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잠깐 멈추고 읽어보고 풀이를 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하고 17%를 섞었더니 10%가 됐대요. 600g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얘하고의 이 각각의 소금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원리는 이런 거죠. 5하고 10%를 섞으면 이게 이제 17%를 섞었다는 거죠. 17%를 섞었더니 10%가 됐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7이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7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물질의 비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갑니다. 7대 5가 됩니다. 자, 둘을 섞은 게 얼마예요? 600g이죠. 그렇죠. 이걸 섞은 게. 그 600을 7대 5로 나눠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00이니까 우리 비례식 두 개를 더합니다. 12분의 7. 7이 요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겠죠? 자, 얘는 이쪽은 600 곱하기 12분의 5만큼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이 되겠죠? 350g이 요 7%, 요 7이 이쪽이죠? 5%짜리고 여기가 250이 이쪽이죠. 17% 쪽. 그러니까 5%는 350g, 17%는 250g입니다. 이걸 이쪽으로 쌓아보면 원래 이제 공식은 이런 거죠. 농도라는 거는 이제 소금물로 나눈 거예요. 이런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거죠. 항상 소금물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금물, 농도, 소금.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써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를 넘기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5%의 소금물은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겠죠? 농도는 5%고 두 개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7%의 소금물은 뭔지 모르니까 y라고 하면 나보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했더니 600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600g짜리 소금물이 10%니까 이 두 개 곱하면은 소금이 60g이 나오죠. 소금은 소금물에서 잘 생각해 보면 두 개를 섞어요. 그럼 소금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소금물과 소금물이 이렇게 있으면 섞으면 소금의 양이 이렇게 두 개를 섞었다고 해서 날아가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금의 양이 같다. 공식이 두 개죠. x 더하기 y는 6배. 요거를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일단 꼴 보기 싫죠.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니까죠. 이 방정식 문제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방정식 문제는 방정식을 만들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안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안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가평이라든가 몰기법이라든가 정수법을 제가 앞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방정식을 빨리 푸는 요령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다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풀면 됩니다. 근데 이 저울법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소주하고 맥주를 섞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맥주가 농도가 몇 %입니까? 한 5% 되죠. 5도 5%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맥주 캔 돌려 필라이트 말고 그런 거 말고 막 카스나 이런 거 5%잖아요. 우리 소주가 몇 %죠? 뭐 한 15%라고 해볼까요? 요즘 소주가 이렇게 약해졌죠. 저 때 25도였는데 진로 있잖아요. 진로 이즈 백 맛있더라고요. 약하니까 예전에 25도였어요. 소맥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으니까 소주를 타서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탔다 이거야. 탔다. 너랑 나랑 한번 타보자. 그 원리가 자 이게 소맥을 만드는데 첫 번째 두 개를 섞었는데 15%보다 넘을 수 있어요. 농도가. 그러니까 이게 탔어요. 아무리 타도 이쪽으로 갈 수는 없죠. 둘 탔는데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나요? 5%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러겠죠? 뭔가 중간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애를 죽이려고 제가 이제 이 소주를 엄청 탄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자, 마찬가지로 맥주를 좀 애가 좀 착해. 얘 좀 살려줘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맥주를 많이 타면 되겠죠? 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한 8%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뭘 더 많이 섞었느냐를 제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쪽으로 많이 갔죠? 이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예요? 3만큼 나는 거고 이 차이가 7만큼 나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간 거죠. 그렇겠죠? 그럼 또 뭘 많이 섞었어요? 이걸 더 많이 섞었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어디를 더 많이 넣었다는 거야? 맥주를 더 많이 넣어서 얘를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얘가 12%라고 해볼게요. 농도가. 그러면 사람 죽이려고 이제 소주를 엄청 부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죠? 7이 되고 여기까지 길이가 3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많이 넣은 거예요? 소주를 많이 넣은 거고 이때는 맥주를 많이 넣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주하고 맥주의 비율이 얼마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농도 차죠. 농도의 차의 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5에서 8에서 5를 빼고 15에서 8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소주하고 맥주는 얼마나 넣었지?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요게 3대 7이니까 요게 물질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더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7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도 이런 아주 복잡한 그냥 엑셀 계속 쳐요. 이런 복잡한 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물질의 농도의 차이의 비는 이렇게 역의 비다. 뭐의? 물질의 역의 비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이런 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우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렇게 빨리 푸는 문제들을 알려드릴 텐데 처음엔 어려워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막 쓰면 되느냐 이거죠 이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또 괜찮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자, 이게 뭐죠? 농도의 차이의 비가 물질의 역의 비다. 이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접근하는 거예요.
농도의 차이의 비가 어떻게 들어갔죠? 물질의 역의 비로 이렇게 싹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풀어보는 거죠. 봤더니 상반기 매출액은 200억인데 총 이익률이 12%예요. 하반기는 9%입니다. 연은 10%예요. 그렇죠? 자, 얘도 한번 가평, 저울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가 12%고 그렇죠? 하반기가 9%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자, 둘을 섞어요. 섞었더니 연이 10%가 나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 차이의 비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여기 비로 들어가요? 요 매출액이 여기에 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상반기가 얼마래요? 요게 400이죠. 요게 X예요. 그죠? X 대 400이 200이죠. 여기가 200이라고 했죠. 200억. X 대 200이 2대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X는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400억이 되겠죠. 하반기 매출액 얼마야? 400억.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출액이 200억이니까 12%의 매출 총 이익률이니까 이익이 얼마죠? 24억이에요. 그렇겠죠? 자, 하반기는 뭔지 몰라요. 더했더니 전체 토탈이 되겠죠? 토탈이 200 더하기 X입니다. 그렇죠? 이때의 이익률이 얼마라고 봤더니 9%래요. 얘는 10%입니다. 그럼 이익은 똑같겠죠? 이렇게 곱한 거에서 더하면.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익을 더하면 전체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그쵸?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좀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거리의 차이비는 퍼센테이지가 주로 됐죠. 아까 농도도 그렇고 그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2대 1이라고 하는 요 역의 비로 들어가는 매출액이라는 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전체 매출액이 되죠. 상반기와 하반기를 더했더니 전체가 되네.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느낌만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풀리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뭐야 이거 이렇게 간단했어? 아니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애들은 나는 막 엄청 오래 걸렸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 이걸. 왜냐면 가평을 모르면 요즘에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저울법을 모르면 빨리 풀 수도 없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도 설명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S생명 신입사원의 응시자가 100명인데 전체 평균이 50이래요. 근데 합격자는 80점, 불합격자는 40점이래요. 섞었더니 평균이 50이래요. 그죠? 섞으니까 50이 된 거죠. 합격자하고 불합격자를 섞었더니 50이 됐답니다. 여기까지 B가 10, 30이 되겠죠? 1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대 1로 들어가는데 3대 1이 뭐냐면 사람 수예요. 사람 수. 응시자 수니까 자, 이쪽에 응시자는 몇 명인지 모르죠. X라고 그러고 Y라고 하면 이게 3대 1인데 전체가 뭐죠?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에요. 전체 평균이 50이니까. 그죠? 그 100명을 3대 1로 가져갑니다. 이쪽이 합격한 사람이고 이쪽이 불합격한 사람이죠. 요게 3대 1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100명을 4분의 3 곱한 게 뭐죠? 이쪽이죠. 요게 3대 1은 요게 4분의 3이 이쪽, 4분의 1이 이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비례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4분의 3이니까 75명이 불합격자. 합격한 자는 얼마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25명입니다.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해석하는 거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서 풀이하는 데는 10초에서 20초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아니, 뭔가 풀리긴 해. 답이 빨리 나왔어. 기가 막혀. 근데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듣고 오라고 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풀어봐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꼭 듣고 푸셔야 돼요. 이거를.
그럼 이걸 이제 푸는데 몇 가지 이제 요건들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잘 보면 이 거리 차의 비를 계산한 게 있고 이 사람 수는 전체를 계산했죠, 지금. 그죠? x 대 y라는 거를 요 비율로 계산했어요. 조심할 건 하나는 거리 차의 비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이 거리 차의 역의 비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때가 중요한데 좀 웃음기를 빼고 요 거리 차의 비는 잘 보면 섞으면 뭔가 중간값이 나오죠. 아까 농도도 그렇고 매출 총 이익률도 그렇잖아요. 뭔가 섞으면 중간값이 나오고 이 거리 차의 비의 역의 비는 역의 비라고 하는 요 3대 1은 잘 보면 이 합치면 전체 값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람 수로 계산했는데 75명하고 25명을 더하면 전체가 나오죠. 그리고 앞선 2번 문제에서는 매출액, 상반기 매출액과 하반기 매출액을 더하니까 총 매출액이 나왔죠. 1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죠? 소금물을 2개를 더하면 전체 소금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섞으면은 중간값이 나오는 건 거리 차를 쓰고 요 합치면 전체가 나오는 거는 그거의 역의 비를 쓴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있으면 얘도 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 이런 값들을 부르는 게 있어요. 이름을. 그걸 뭐라 그러냐? 얘네들을 관찰값이라고 하고요. 요런 사람 수 같은 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관찰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관찰값들의 차이, 얘 역의 비가 이게 A값, B값이라고 했을 때 차이, 역의 비가 뭐죠? 거리비가 되는 거예요. 거리비의, 그러니까 이제 관찰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알기 전에 잘 보면 아까 우리 소맥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와 10%를 섞었죠.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중간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중간값이 나오는 게 관찰값이라고 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5% 맥주를 많이 섞으면 맥주 쪽으로 가고 소주를 많이 섞으면 소주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를 100% 넣으면 5%가 되고 10% 농도를 같이 소주를 다 넣으면 10%가 되고 맥주를 다 넣으면 맥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농도가 같은 물질은 양이 달라도 같은 농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맥주 5도짜리를 1톤하고 5도짜리 5톤하고 섞으면 농도가 얼마예요? 5%죠. 똑같겠죠. 그렇겠죠? 자, 그렇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소금물이 아까 여기서 이제 소맥의 양이 가중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예제들을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5%와 10%가 있어요. 요걸 이제 섞으면 중간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관찰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값. 자, 둘을 섞었어요. 그러면 8%가 나왔죠? 뭘 더 많이 넣느냐 이런 거죠. 자, 얘가 3이고 얘가 2입니다. 그럼 가중치는 2대 3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뭘 더 많이 넣은 거예요? 10%짜리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길이가 짧으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갔으니까 얘를 더 많이 넣었죠. 얘가 뭐야? 소주죠. 그러니까 소주를 더 많이 넣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알 수 있는 것도 자료 해석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듣고 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뭘 더 많이 넣니, 뭐가 더 크니라는 것도 요 가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문제가 달라요, 다. 이게 조건들인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5%하고 10%를 섞어서 8%가 됐죠. 여기까지가 3, 여기까지가 2니까 저희가 2대 3으로 되는데 요게 100ml니까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눠가죠? 2대 3으로 나눠갔겠죠. 요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40이 되겠죠. 이게 60이 되겠죠. 앞서서 문제죠. 잘 보면 이 값은 문제 내에서 어떤 정보를 줬는지 잘 보는 거예요. 자, 관찰값을 줬죠. 그리고 두 개의 중간을 이걸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관찰값들이 섞여서 나오는 값을 평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평균을 준 거죠. 그러니까 관찰값과 평균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중치 전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라는 게 가중치인데 이 전체 값을 준 거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요 가중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찰값과 평균값을 주고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5% 100ml와 10% A를 넣었더니 6%가 됐대요. 5하고 10%를 넣었더니 6이 됐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1, 여기까지가 4겠죠. 그럼 4대 1로 됩니다. 이 가중치가 4대 1인데 요게 100ml래요. 5%가. 얘가 100ml죠. 4대 1은 100대 X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X는 25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대 1인데 얘가 100이야. 근데 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4대 1은 100대 X죠. 그럼 얘를 잘 보면 얘를 잘 볼게요. 이거는 자, 관찰값을 준 거고 평균값을 준 거죠. 둘을 섞었을 때 평균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비어있죠? 가중치인데 아까 위의 문제는 전체 가중치를 준 거고 이건 한쪽의 가중치를 준 거죠. 근데 별로 이해가 안 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얘하고 얘를 섞어서 18% 소목이 됐대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농도.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이때는 뭘 준 거예요? 가중치를 준 거죠. 그리고 관찰값이 이제 뭐예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에요. 여기 가중치고. 자, 이때는 조심할 게 항상 있는데 관찰값은 항상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다 관찰값을 작은 걸 왼쪽에 썼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도 낮은 걸 왼쪽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중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값이 낮은 거니까 얘를 지금 모르죠. 뭐 맥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했는데 맥주 중에 35도짜리 맥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A를 왼쪽으로 씁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A가 더 작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A하고 20을 섞었는데 18이야. 그러면 A는 뭐죠? 무조건 20보다 작아야죠. 그래야 18이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A%하고 20% 섞었더니 18%가 됐습니다. 근데 계산할 수가 없죠. 이 차이를 계산할 수가 없었는데 가중치가 있잖아요. 가중치가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400입니다. 가중치가 1대 4죠. 그쵸? 자, 그럼 이게 역으로 들어가요. 역으로 4대 1이 되는데 이 4대 1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4대 1에 거리의 차라리 B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 18-A 대 얘에서 얘를 뺀 2.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4대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요 거리의 차가 4대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해 볼게요. 8은 18-A가 되겠죠. 그럼 A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0%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다르죠. 이 문제는 가중치는 주어졌고요. 관찰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요 차이의 비니까 차이의 비를 갖다 넣는 걸 좀 조심해야 되죠.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섞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의 소맥이 되냐라고 했죠. 그럼 5%하고 10%를 써요. 그런데 뭔지 모르는 이 중간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찰값을 주고 가중치도 줬어요. 근데 뭘 계산하는 거죠?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보통 평균은 2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2라고. 그러니까 얘를 2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2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죠?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400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대 4인데 이게 4대 1로 들어갑니다. 뭐가 4대 1이죠? 요 차이의 비죠. 그러니까 2-5 대 10-2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에서 얘를 뺀 거하고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요게 몇 대면? 4대 1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40-4,2는 2-5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넘어가면 이게 30, 45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45가 되고 52가 되겠네요. 그럼 2는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9%다. 뭐가? 평균이 9%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하고 얘의 차, 관찰값의 차이의 비가 4대 1이다. 이 4대 1은 뭐에서 나왔어요?
요 가중치 여기에 비로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풀기보다는 얘가 얘의 차이가 얼마예요? 5죠. 5. 10 빼기 5는 5입니다. 그죠? 얘를 4대 1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값을 4대 1로 나눠 가지니까 이 5라는 값을 얘를 더하면 4대 1은 5분의 4죠. 5분의 1입니다. 그럼 4라는 값이 1로 간 거죠. 1로. 그죠? 그러니까 요 4라는 값이 여기로 가니까 9가 된 거고 여기 1인데 1이라는 값이 1로 가서 10에서 1을 빼서 9가 됐다. 라는 거니까 한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쪽 비율로 빼면 같을 테니까. 요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가중평균법의 원리예요. 근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잘 보면 요 거리차의 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거리차의 비가 가중치 역의 비다라는 거를 공식에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찰값은 항상 왼쪽에 작은 걸 쓰고 오른쪽에 큰 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문제에서 알 수 있게 돼요. 이걸 이제 막 해도 답은 나와요. 지금은 나오는데 좀 더 고난도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관찰값을 왼쪽에 써줍니다. 그럼 관찰값이 뭐였어요? 뭔가 섞어서 중간값이 나오는 게 관찰값이다. 가중치는 뭐죠? 섞으면 전체가 나오는 게 가중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다? 가중치의 비는 관찰값의 차이의 역의 비다. 관찰값의 차이의 비는 가중치의 역의 비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빡빡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뒤에 문제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 설명을 한 번 듣는 게 이 책을 10번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줘야 돼요. 이렇게 주면은 하나가 비어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 앞에서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 뭔가 섞어가지고 전체가 나오는 게 지금 가중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뭔가를 섞어서 중간이 나오는 게 관찰값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했죠? 그런데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읽어보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하고 B 사이가 200km고요. A에서 B점까지 갈 때는 시속 100, 반대로는 200km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자, 갈 때 예를 들어서 100km로 갔고 올 때 200km로 왔으면 왔다 갔다 했는데 도대체 이때 평균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서 뭔지 모르는 평균 속력이 한 150km 이렇게 나오겠죠. 160km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중간값이 나오니까 요게 뭐예요? 관찰값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리인데 A에서 B까지 가는 거 200. 올 때 200. 그러니까 총 400을 왔네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해서 토탈이 나왔으니까 요게 가중치가 되겠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면 이런 느낌이죠.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200km라는 거 아닙니까? 갈 때는 100km로 갔으니까 올 때는 200km로 왔어요. 이렇게 왔죠. 그러면 관찰값 A하고 B를 이렇게 써서 얘가 100km로 왔고 얘는 200km로 왔네요. 이렇게 왔죠. 그럼 이제 두 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가 이 차이의 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관찰값이 갈 때도 200km 갔고 여기 뭐죠? 거리죠. 거리를 우리가 뭘로 놓은 거예요? 가중치로 놓은 거죠. 올 때도 200km로 왔네? 그럼 1대1이네. 이렇게 하고서 관찰값의 비가 차이의 비가 1대1이겠네. 그럼 2에서 100을 뺀 것과 요 200에서 2를 뺀 게 1대1이네? 라는 거죠. 그럼 200 마이너스 2는
2-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2는 300이 돼서 2는 150이네. 속력이 150km/h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 아니 네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근데 왜 안 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자,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속력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섞었어요? 이 속력을 중간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속력은 시간 나누기 거리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개념이죠. 이걸 이제 넘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섞였어요. 그래서 관찰값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중치를 뭘 썼냐면 지금 거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가중평균은 관찰값을 항상 요 속력이 되는데 가중치는 밑에 있는 분모를 써야 돼요. 항상 분모를 써야 됩니다. 자, 소금물을 잘 볼게요. 우리가 자, 농도라는 건 소금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잠깐 멈추고 잘 생각해보면 소금물이 뭐였어요? 가중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익률이라는 건, 자, 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는 안 했었지만 그 당시에 좀 전에 이익률끼리 섞었죠. 근데 뭘 계산했어요? 가중치가 매출액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평균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점수가. 그럼 총점을 뭐로 나누죠? 사람 수로 나누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가중치가 뭐였어요? 사람 수예요. 잘 보면. 근데 지금 본 문제는 이 분자를 갖다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가중치는 분모를 써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관찰값은 작은 걸 왼쪽에, 가중치는 항상 분모를 써야 된다. 이 공식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분점 공식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제에서 이제 뭘로 바꿔야 되죠? 가중치를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갈 때는 얼마 걸리죠? 200km를 100km로 가니까 2시간 걸리겠고 올 때는 1시간이 걸리겠죠? 200km를 200km/h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이 2대1이에요. 1대1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대2가 되겠죠? 이 비율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어보면 이제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빼라고 그랬죠? 여기 차이, 100의 차이를 3분의 1만큼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3분의 2만큼이 이쪽으로 갑니다. 얘가 33.33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더해서 133.33km/h가 되는 거예요. 뭐 이쪽 해봐도 66.66 정도 되니까 이쪽으로 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왔다 갔다가 4시간인데 400km인데 400km를 총 3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정리해보면 이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뭐 엄청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죠. 중요한 게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서 가볼까요? 여기 가중치하고 관찰값이 있는데 이 가중치는 분모값만 가능하다. 관찰값은 섞어서 중간이 나온다. 그죠? 공식에서.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평균값과 이 관찰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입이다. 자, 이걸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풀어야 돼. 안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가중평균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막 가중평균을 갖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봤는데 자, 이런 값들의 분자나 분모값들을 쓰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를 쓰면 안 되고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을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자였죠. 이익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자값을 우리가 가중치로 놓으면 땡! 틀리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고차원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요 밑에 있는 요 문제 7번부터 다시 한번 제가 풀어주면서 이 가중평균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